그것도 다른 남자아이를 갖고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지난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제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과거조차 그래서 용납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가 없었다면 제 사랑하는 아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시간을 돌이키자면 20대 후반부터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간다 그랬을 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며 별 생각이 없었는데 30대 초반, 중반에 친구들 무더기로 다 시집가버리고 저만 유일하게 시집 안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도 제가 제일 많고요. 딱히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 자유롭다며 이미 간 친구들에게 덧없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얘 선미야, 넌 절대로 시집가지 마. 시집가면 정말 신경 쓸 일 투성이야. 애 낳고 케어해야지. 시댁 식구들은 얼마나 비유 맞추기 까다로운 줄 아니? 나는 다시 돌아간다면 너처럼 결혼 안 하고 내 삶 야무지게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라며 얘기를 해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그 말이 맞다며 맞아를 외치고 공감했지만 정작 신랑과 애들이 예쁜 짓하고 시댁에서 귀찮게 안 하면 내가 이 맛에 결혼 생활한다며 제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결혼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러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싼 호캉스도 내 멋대로 누리며 SNS에다가 업로드하고 자랑하고 했지만 귀여운 아기 사진이나 사랑스러운 가족 사진들에게 비할 바는 못 되더라고요. 학창시절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 못했던 것들이 좋은 남편, 멋진 남편 만나서 사는 판국인데 내가 대체 뭐가 못나서 쓸쓸하게 홀로 살고 있을까? 외로운 마음에 커다랗게 뜬 창밖의 달림을 보고 코끝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달림, 제발 나 딱 괜찮은 남자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많이도 말고 딱 한 명만요. 세상에서 가장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내 남자 어디 없을까요? 라고 쉰소리에 가까운 헛소리를 듣고는 밖에 있는 남동생과 부모님들이 기도 안 차는 듯 매일 선자리에 대머리 홀랑 까진 남자나 뚱뚱한 덩치 좋은 남자, 나보다 피부 안 좋고 키 작고 체구 작은 남자들, 심지어 나이가 찼다고 재치자리까지 서슴지 않고 들고 오니 매일 가족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승질을 돋구는 것,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던 것처럼 노처녀 노총각들에게 제일 무서운 명절날이 해마다 꼬박꼬박 쉬지도 않고 돌아오고는 했죠. 아니나 다를세라 친척들은 조카들 성적이나 대학에 관해서 한참 말문을 트다가 난데없이 뒤집고는 훅 들어오더군요. 더 짜증났던 건 서로서로 눈치를 보다 누구 하나 제 결혼 문제를 터뜨리자 너도 나도 참아왔던 입을 털며 쉰소리, 헛소리를 넘은 멍멍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사이좋고 믿었던 작은아빠가 헛기침으로 신호를 보내더군요. 선미야, 이젠 너 나이도 생각해야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라 결코 혼자선 살 수가 없단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가정 꾸려가며 살아야지. 독불장군도 아니고 대체 어찌 살려고 해? 차라리 결혼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갔다 오는 게 나아. 요새는 미혼녀보다 이혼녀가 나은 세상이야. 그래 선미야, 요새 재취자리도 좋은 데 많다. 애만 없으면 아주 훌륭한 자리지. 설사 애가 있어도 남자 능력 좋으면 돼. 얼굴이고 뭐고 그저 돈이 최고야. 배 아프지 않고 공짜로 자식도 없고 얼마나 좋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 나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준다는 남자가 있는데 애가 둘 딸리긴 했어도 연봉이 자그마치 1억이라더라. 괜찮으면 다리 놔줄까? 라며 고모가 작은아버지의 말을 바꿔서 제게 무자비한 말을 뱉으셨죠. 저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들 이미 다 예상했고 미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야겠다 싶어 투명 귀마개로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부모님은 그 말들이 거시기하고 불쾌했는지 아버지가 작은아빠와 고모에게 나무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딸이 나이가 많다 한들 지금 고작 40살인데
꼭 그런 얘기를 해서 애 속을 뒤집어 놔야겠어? 너희들 어디 한번 두고 봐봐. 우리 딸 조만간 진짜 괜찮은 신랑감 데려와서 갈비탕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딴 도움도 안 되는 소리 다신 하지도 마. 에휴 진짜. 야호! 아빠 나이스! 그럼 그렇지. 역시 딸을 걱정해주는 건 우리 아빠밖에 없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절 후려치게 하는 친척들을 모두 다 내쫓고 진정한 딸 사랑을 실천하시며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보기만 보여주신 줄 알았는데 진정한 이분은 아버지께서 실천하시더군요. 너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당장 결혼정보업체 회사 가입하고 좋은 신랑감만으로 선봐. 그 멋이냐?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직업의 남자들을 소개시켜 준다더라. 연하도 상관없고 사람 됨됨이 좋은 사람 찾아서 데려와라. 만약 올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서 또다시 친척들에게 이런 말 같지 않은 말 따위 듣게 하면 아주 부모 자식 영 끊는 줄이나 알아. 라고 배려 없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까마득함에 자칫 탈진이 올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화끈하게 만남 10번에 돈 300만 원의 거금을 제게 내미는데 이미 결혼정보업체도 다 알아봐 놓으셨더라고요. 커플 매니저가 제게 전화를 와서는 어서 돈을 입금하라며 괜찮은 남자들 프로필과 얼굴들로 살살 꼬드기는데 와, 진짜 이렇게 결혼시장의 상품이 돼서 꼭 식장을 들어가야 하는지 의미 없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짜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내는 게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러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어느 바람직한 회사에서 기획한 한 호텔에서의 소개팅 파티였어요. 300만 원짜리 룸을 예약한 남녀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소개팅 파티에 참여하는 티켓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팍 필이 꽂히는 게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까운 건 매한가지였지만 무슨 생각이었던지 망설일 것 없이 거침없이 예약을 진행했죠. 저는 아직까지 인연을 믿고 있었기에 계산된 선자리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는 소개팅 파티가 더 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텔 소개팅 파티가 열리는 전날 백화점에서 호화로운 명품 쇼핑을 눈으로 한 후 명품 대여점에서 빌린 명품을 걸친 채 여행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체크인 시간 3시에 맞춰서 바로 입실했는데 와, 바람직한 뷰를 자랑하는 넓은 스위트룸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무려 하루에 300만 원짜리 방이니 좋겠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맨 꼭대기층에 VVIP 방에 머물고 싶었어요. 내가 그곳에 못 머무니 내 남자만큼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피아워를 누리다가 저녁 때 호텔 루프탑에서 드디어 소개팅 파티가 시작되었는데 이날을 위해 저는 출장 메이크업사를 부르고 제게 가장 어울리는 명품 옷을 걸친 후 드디어 대망의 자리에 발을 딛게 되었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제법 북적이더라고요. 30여 명의 여자 남자가 소개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긴장을 한 나머지 와인을 2잔 정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워낙 주량이 되는 저인지라 와인 몇 잔은 끄떡 없을 줄 알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기분까지 업되어 취기가 오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공간에 어느 정도 채워지고 소개팅 진행을 위해 능수능란한 사회자가 등장했는데도 생각보다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도통 집중도 잘 안 되고 농담도 저랑 코드가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호텔 와인 참 맛있다 하며 계속 홀짝홀짝거리다가 화장실 신호가 와서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굽이 너무 높아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술김에 엎어지려던 찰나였는데 어머나 어떡해. 그때 어느 사람이 절 도와주며 거센 손길로 확 낚아채는데 제 가볍지 않은 몸이 능숙하게 휘감기며 그 사람과 얼떨떨하게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와, 구름이 걷히고 환한 보름달빛이 그 남자를 비추며 훤칠한 그의 외모가 제 눈앞에 들어오는데 달님이 이제서야 제 소원을 들어주었나 싶었죠. 그대로 한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황홀한 나머지 그의 얼굴에서 눈을 못 떼자 그는 저를 일으키며 계속 안겨있는 제게 조심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저쪽으로 가야 돼서요. 괜찮으시면 몸 좀 일으켜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와인을 좀 들이켰더니 알딸딸해서. 저는 그윽한 순간에서 벗어나 몸을 추스리고는 벌떡 일어났는데 그는 난감한 듯 눈인사를 하고 본인 갈 길을 갔습니다. 계속 그 남자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눈길이 그쪽으로 가는데 참 마음에 드는 남자였어요. 외모도 준수하니 샤프하게 멋지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조금 보태서 준 연예인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핏 본 그 남자의 복장은 온통 명품으로 휘두른 남자였고 코끝을 찌르는 고급진 향수 냄새가 아직까지 잔량이 남아있었습니다. 딱 봐도 부티가 좌절 흐르는 남자는 한쪽 코너에서 이성들과 얘기를 했고 이곳이 소개팅 파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저는 화장실로 돌아가 화장과 옷 매무새를 고치고는 파티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용기 있게 대화 사이를 치고 들어가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절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파티 현장이 생각보다 좀 지루했는데 덕분에 다치지도 않고 정신이 좀 났어요. 라고 물꼬를 뜨자 남자는 굳이 다가오는 저를 막지 않은 채 호의적으로 대하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굵직하고 낮은 음성으로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목소리에 정말 살살 녹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목소리를 살짝 크게 본인에 대한 소개까지 곁들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김도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S대를 나와서 석사 과정을 밟고 유학 다녀온 뒤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인데 요새 매출이 잘 안 나와서 100억대에서 좀 줄어서 살짝 걱정이긴 해요. 내수 경제부터 활성화되어야 자동차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사는데 말이죠. 와, 100억이요? 100억? 연간 100억대 매출이시면 굉장히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큰 사업을 하시네요. 정말 멋지세요. 외모도 너무 멋지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한껏 그 남자를 고공행진으로 띄워줬더니 어깨가 으쓱해진 남자는 제 눈을 응시하며 제게 자기소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가슴이 웬일인지 철렁하며 저에 대해 어떻게 밝혀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너무 제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부풀리자니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고 치자면 들통나서 못할 짓 같고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섰죠.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살짝만 부풀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S여대를 나와서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평생 공직에 있으시다 퇴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미술의 소양이 깊으셔서 한평생 갤러리에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도진 씨에 비해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라고 조신하게 말했죠. 실상 저는 수도권의 다른 대학교를 나왔고 S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따로 수업을 들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실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망해서 시청 건물에서 청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딱히 하시는 일 없이 집에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스톱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고스톱도 딴에 보면 동양화나 마찬가지니 조예가 깊다며 갤러리로 연결지어 말한 것이었죠. 제 얘기를 듣고 남자는 만족한다는 듯 저와 얘기를 이어나갔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맞춰주며 최대한 그 남자의 수준과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얘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도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다음날 빡세게 꾸민 화장을 한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한 후 남자와 동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만남을 계속 지속하게 되었죠. 누구 하나 나서서 본격적으로 사귀자는 얘기만 안 했지 우리는 완벽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남녀였습니다. 드문드문 농담 삼아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 당연히 결혼 전제로 사귀는 거라 생각했죠. 그 남자의 박식한 지식을 맞춰주기 위해 저는 덩달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 공부를 해야 했어요. 달라진 제 모습에 부모님들께서는 놀라움을 감추질 못하시더군요. 아니 무슨 남자를 만나는데 그렇게 책을 들여다봐? 그 남자가 책 많이 보는 여자가 좋다냐? 안 보던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도 챙겨보고
네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벌써 S대는 합격했겠다. 도대체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네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어디 한번 데려와 봐라. 라며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저는 자신감 있게 조만간 갈비탕을 먹게 해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차가 수십 대였던지 저를 만날 때마다 차를 바꿔 타고 나왔어요. 겉도 죄다 몇 억 하는 수입차들. 몇 달간 만나면서 그 남자와 나름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바빠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는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남자에게 어느 정도 데이트 비용을 할애하는 편이었는데 워낙 고급